안녕하십니까, 라온입니다. 오늘은 약간 무거운 주제 자살에 관련된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살 사별자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2020년 11월 20일 주식회사 창비에서 출판되었으며 작가는 심리상담가 고성규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OECD 가입국 중에서 자살률이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교에서는 자살을 죄악시하지만 실생활에서는 그렇지는 못합니다. 신의 존재는 아직 인간의 이성으로 피할 수 없는 영역에 있으나 예전부터 정해진 속박된 인생에서 인간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살이라는 이야기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책에서는 자살한 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 주변에 남겨진 가족과 친구, 친지 등 남겨진 이들이 갑자기 발생한 관련된 자살인에 의하여 남겨진 슬픔과 죄책감, 후회, 분노 등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주변의 사건이 자살이므로 떠나간 이와 남은 이를 가리키는 자살 사별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작가는 조용하게 털어놓습니다. 작가는 심리학 전문가이며 주로 자살 후 애도 상담을 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가족이나 친구, 연인, 지인 중에 누군가 갑자기 자살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고 말입니다. 저 같으면 누구나 그렇겠지만 처음에는 친구들이 장난한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살인의 부모나 가족이 전화기 너머에서 절제된 목소리와 저희 이름을 부르며 친구의 자살을 알린다면 그제서야 친구의 자살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며 가장 최근의 만남이나 통화를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일이지만 우리 일상에서는 나와 관련된 일이 아니어서 그렇지 유명인이나 타인들 중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떠나간 이를 그리워하며 남겨진 죄책감과 자기심에 괴로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핵 전쟁이 일어나면 어쩌지 라는 생각과 같이 본인이 자살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핵탄두 발사 스위치를 가방에 넣어 다니는 미국이나 러시아 등의 수뇌부들이 그들의 뜻대로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듯 자살하는 이들은 자신의 뜻대로 자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책에서 다소 생소한 단어가 소개됩니다. 심리부검이라는 단어인데요. 자살 전 일정 기간 고인이 보였던 심리, 행동, 자살 직전에 있었던 사소한 일들까지 조사하여 스스로 자살을 선택한 원인을 추정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결코 자살한 이의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고 맙니다. 그 많은 노력으로도 실제로 죽어간 이의 유서라도 없다면 자살의 이유는 영원히 알 수 없을 테니까요. 필자는 이런 우발적이고 자살자 본인 말고는 알 수 없는 자살들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책은 자살한 이보다는 떠나보낸 이들에 관한 작가의 경험과 그들의 애도와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극복의 이야기와 그 속에서의 떠나간 이들에 대한 그리움을 결국 함께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듯 합니다. 자살한 이는 그 자신만 알 수 있는 이유로 예고 없이 유서 한 장 없이 떠나가고 떠나보낸 가족과 지인들은 살아남았다는 이유보다는 자신들이 자살자의 행동을 미리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리 보낸 것에 대하여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사별자의 이야기는 가슴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자살한 이의 종교적, 사회적 정당성이나 윤리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살이라는 것이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가는 자율적 행위이므로 그 선택을 한 이들은 죽어서가 아니라 누구도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을
막을 수 없기에 그들의 선택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지인이나 식구들 중에서 자살한 이가 있다고 하여도 전 그 자살자의 결정을 존중할 것입니다. 어차피 자살로 죽는 것이 되돌릴 수 없는 일이라서가 아니라 약물이나 알코올에 의존하여 자살하지 않는 이상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자살자가 원하는 결말이라면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살아남은 사별자들의 이야기만 남았습니다. 자식, 부모, 친구, 연인 등 우리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살로 인한 내 주변 누군가의 부재는 어쩌면 자연사나 사고사와 같은 죽음이지만 그 이유는 알 수 없음에 남은 자들은 떠나간 자를 더 그리워하며 한때는 미워하거나 그리워하며 시간이 흐르면서 신이 인간에게 선물한 망각이라는 것으로 인하여 가끔 일정 시간 잊어버리거나 지금 당장 직면한 일의 해결에 급급한 나머지 그들을 잊고 살아가는 날들이 점점 늘어갑니다. 처음의 슬픔이나 그리움보다는 그 강도가 점점 약해짐을 느끼는 것은 우리는 다른 경험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별자들이 타인들에게 자살에 관하여 알아듣게 설명해야 할 책임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명이 시작된 이후로 자살은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나의 주변이나 타인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생활 속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살자에 대한 방지는 본인의 도움 요청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인간들이 한계라고 규정하는 것이 자살로 떠나간 자들이나 수많은 사별자들에게 어쩌면 벌어진 일에 대하여 다시 되돌릴 수 없다면 그 아픔을 감수하고 다시 살아가야 한다. 인정한 자살자를 위해서라도 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벌어질 자살이라면 우리가 그 본인이 되지 않게 노력하며 주변에서 그런 이가 있다면 시간이 지난 후 그를 진정으로 위로합시다. 우리는 아직 살아갈 날과 희망이 존재한다고 믿고 싶기에 말입니다. 라온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